상태 공간 방정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운동 방정식을 봤는데요. 진동 제어, 특히 능동 제어인 경우에는 상태 공간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상태라는 것은 우리는 운동의 응답이라고 했고요. 상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수, 응답을 u라고 하고 u 다트를 속도라고 했는데요. 상태를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변이와 속도, 그 다음에 z 다트 값은 u 가속도와 속도로 나타내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 방정식은 u로 나타낸 것을 응답으로 나타낸 것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상태 z로 나타낸 것을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경우는 우리가 운동 방정식은 u 더블 도트 이게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전환시켜 주면은 일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랑 비교했을 때 MCK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변수 상수 행렬 두 개가 들어갑니다. A하고 B. 예, 여기는 변수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요. A와 B를 시스템 행렬, 우리가 MCK를 시스템 행렬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입력 행렬, B를 입력 행렬, A를 시스템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왜 이걸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진동 제어 분야에 갔을 때는 운동 방정식보다 상태 공간 방정식을 사용하고 상태 공간 방정식을 볼 수 있어야지 에, 뭐 문제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자유도계의 문제를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해지고요.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행렬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MCKF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태 공간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요. 다음과 같이 위의 방정식을 두 개로 쪼개줍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하나인데 요거는 하나를 더미로 더 넣어줬습니다. 더미로 더 넣어줬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더 넣어줘가지고 행렬을 다시 행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A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로 나타내주면은 우리가 요 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위의 식이 이렇게 변했고요. 같은 식인데요. 앞에 2개 미분 방정식이 1개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고 z 값을 상태 변수라고 부르고 아래 식을 운동 방정식이 아닌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 매트릭스는 시스템 행렬로 MCK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매트릭스는 예, 입력 행렬입니다. 입력 행렬. 그리고 G는 다음과 같이 상태 변수. 그다음 하중도 그냥 F인데 하중이 그냥 F가 아니라 어, 그냥 F네요. 이렇게 밑에 열이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능동 제어입니다. 구조물의 진동이 커지니까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두고 보기만 했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힘을 가해줘 가지고 진동을 줄여줘야겠다 라고 해서 능동 제어입니다. 그래서 외력을 구조물에 가해줘 가지고 구조물의 응답을 줄여줍니다. 구조물의 제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야오라는 사람이 1972년도에 제시하면서 기계 쪽에서는 이미 됐었고 구조물의 제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972년도입니다. 그래서 능동 제어 기법으로는 최적 제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극점 제어, 적응 제어, 퍼지 제어, 신경망 회로에 의한 제어 등이 있고요. 이러한 기법들은 컴퓨터, 계측기, 제어기기, 가진기 등의 기술적인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밑에 그 프레임 건물 모델이 있는데요.
그 건물 위에 이렇게 물통을 올려놨는데 그냥 흔들어 줄 때는 물통이 안에 있는 물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진기를 줬을 때 물통이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왜냐하면 진동을 줄여주니까요. 구조물에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액티브 매스 댐퍼네요. 질량을 흔들어 준다는 얘기죠. 컨트롤러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물이 완전히 요동을 하고 있죠. 컨트롤러가 켜 있는 상태입니다. 컨트롤러가 어디가 컨트롤러지? 요게 컨트롤러 같은데요. 네. 네, 컨트롤러가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컨트롤러가 오프되어 있을 때 가까이서 봤네요. 물이 요동치고 있고요. 컨트롤러가 온 되니까 진동이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진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브라질에서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제어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능동 제어의 일반적인 개념도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있고요. 외력이 가해져가지고 구조물에 응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응답이 너무 큰 거죠. 커가지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응답을 계측해 보니까 너무 커요. 예, 크고. 그 다음 바깥의 하중을 계측할 수도 있고 계측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측을 해보니까 뭐 큰 하중이 들어와요. 하중도 계측했어요. 센서로. 그 다음에 응답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중을 계산합니다. 어떤 하중을 어떤 방향으로 가해줘야지 하는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하중을 액추에이터를 사용해서 구조물을 흔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응답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센서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계측 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센서 같은데요.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 센서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하중을 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만을 계측하는 것을 가지고 페루프 제어, 예, 지속적으로 계측하는 걸 페루프 제어, 끝에 열려 있다는 이제 페루프 제어, 응답만을 계측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력만을 계측해서 응답을 줄이는 경우, 게루프 제어, 그 다음에 두 개 다 쓴다라고 하면은 페게루프 제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게루프라는 것은 외력만을 계측하는 경우, 외력과 응답 둘 다 계측하는 경우는 페게르프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페르프 제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서 제어력이 N자유도 구조물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이고요. 운동 방정식에 이렇게 제어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건 외력이고요. 그러면은 이 제어력이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FC 이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응답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응답에서 델타 K와 델타 C를 곱해줬고요. 응답에서 그 다음에 하중을 계측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델타 L을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어력을
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제어력을 구조물에 가해줬습니다. 이렇게 가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K, 델타 C, 델타 L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제어력을 구하는 것을 제어 법칙이라고 하고요. 요 델타 K, 델타 C, 델타 L을 가지고 제어 이득, 컨트롤 게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럼 요거는 페루프에서 앞에 두 항은 페루프에서 구한 제어력이고요. 요것은 게루프, 하중에서 구한 거니까요. 겁니다. 이것을 요것을 위의 식에 대입시켜서 다시 하중항별로 다 나눠 보면은 페루프에 해당되는 영향, 그다음에 게루프에 해당되는 영향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페루프는 구조물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요. 게르프에 의한 하중은 하중 저감에 막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페루프 제어 부분은 강성 행렬과 감소 행렬을 변화시켜 자기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구조물의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게르프 제어 부분은 하중 자체를 변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력을 직접 감소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낸 것을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되고요. 추가되는 하중은 이런 하중이 추가됩니다. 네. 그래서 FC하고 BC 로케이션 매트릭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은 A로 나타나게 되고 응답은 상태 변수 G와 G 다트 그 다음에 외부 하중이 나타나고요. 외부 하중을 곱해주기 위해서 로케이션 매트릭스 B2를 곱해주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해서 FC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제어력이죠. 여기다 BC를 곱해주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위치 행렬입니다. 운동 방정식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자, 최적 제어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제어력을 구하는데요. 제어력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제일 나중에 가보게 되면은 상태 변수에다가 G값을 곱한 겁니다. G값을 곱한 건데요. 이 G를 구하는 것이 이 제어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어력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어력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적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는데요. 고전적인 선형 최적 알고리즘 에서 어떠한 스칼라 함수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함수를 성능 지수라 부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능 지수는 G값과 FC 값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걸로 2차식으로 나타내는 걸 가지고 LQ 최적 제어라 부른다. 리니어 쿼드레틱 옵티멀 컨트롤 혹은 LQR 쿼드레틱 레귤레이터라고 하고 J값을 성능 지수 값을 초기 함수, 시간의 함수, 시종 함수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승의 쿼드레틱 2차 함수로 나타나져 가지고 적분하는 거,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Z값, 상태 변수에 해당되는 어떠한 가중 행렬을 Q라고 부르고 FC, 제어력에 해당되는 가중 함수를 R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Q와 R을 가중 함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로 보통 정해주게 되는데 어떤 값을 더 크게 쓰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Q를 R보다 큰 값으로 취하게 된다면은 제어력보다 FC보다 상태 변수의 응답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R 값을 큰 값을 쓰게 된다면은 FC 값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봅니다. 막 해서 라글랑지안 멀티플라이어 써가지고 여차여차 복잡한 수식을 우리가 수학 배운 걸로 다 풀어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수식이 이렇게 경계 조건하고
방정식으로 나타나고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boundary value problem, 경계값, 경계치 문제로 되고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페르프 제어일 경우에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 이렇게 제어력이란 것은 계측한 응답에 어떤 값을 곱해준 것으로 제어력을 삼는다. 게루프 제어는 것은 응답 대신에 F 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게루프는 둘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중 뭐 계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페르프 제어가 쓰고요. 다른 것들은 게루프라든가 게루프는 교양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고요. 이것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 보면은 뭐 이걸 풀기 위해 가지고 R 값은 이거를 제어 이득이라고 부르고요. 제어 이득 용어들이 있고요. 이거 계산하는 거 FC 값을 계산하는 것을 제어 법칙이라고 부르고 혹은 G 값을 가지고 게인 혹은 피드백 게인 혹은 컨트롤 게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데 여기서 생겼던 방정식 Q와 R을 놓고 P를 구하는 요 P입니다. P를 구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방정식을 P를 리카티 행렬이라 부르고 요 푼 방정식을 리카티 방정식이라 부른다. 그래서 리카티 방정식은 이탈리아에서 블라블라 뭐 몇백 년 전에 개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카티 행렬하고 이렇게 보통은 상수로 정해지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응답을 계측하는 것은 전 자유도에서 계측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계측된 자유도의 수하고 계측된 자유도는 P고 실제로 구조물의 모델링은 N개의 자유도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정해주는 그러니까 몇 개 지점만 계측을 했으니까 다른 지점을 추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상태 벡터를 쓰고요. 상태 벡터를 쓰는 것도 여차체에서 나오고 최종적으로 순서도가 중요한데요. 순서도는 방정식에서 최종적으로 제어력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어력에 들어가는 G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하고요. 이 제어력에 들어가는 데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피카티 행렬이 들어가고 피카티 행렬은 다음과 같은 리카티 방정식을 풀므로 인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리카티 방정식은 Q와 상태 변수와 하중 제어력에 관련된 Q와 R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Q와 R은 제일 초기에 정해줘야 된다. 라입니다. 그래서 타겟보다 적으면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응답이 원하는 허용치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어력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게르프 제어하고 폐게르프 제어는 실질적으로 그 외력을 측정해서 제어 설계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구조물 제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게르프 제어는 일반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썼던 하중은 게르프는 요것은 페르프 제어에 썼던 것이고요. 요거는 게르프 제어, 외부 하중을 계측했다는 얘기죠. 이건 응답을 계측했고. 예. 만약 게르프만 쓴다 그러면 요걸 없애야겠죠. 기타 제어 알고리즘 다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면은 FC 제어력을 구하기 위함이고요. 극점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사용해서 구하는 것이 있고요. 순간 최적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 안에 시간 동안에 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전체적으로 외력을 해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력의 영향을 무시했는데 앞에서 고전적 최적 제어는 리카티 행렬을 유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력도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외력, 그 다음에 독립 모드 공간 제어, 여러 가지 제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ndependent Modal Space Control, 그 다음에 최적 제어 중에 사용했던 LQR, 앞에서 설명했죠. LQR 제어, 이렇게 성능 지수, 그래서 리카트 행렬을 풀어서 FC를 구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LQG란 것은 LQR에다가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는 칼만 필터를 합친 방법입니다. 그래서 Z 대신에 Z hat 추정하는 값을 사용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이거는 이제 거기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시뮬링크에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냈고요. 시스템 매트릭스, 그 다음에 G 값에다가 그래서 FC 값을 구해가지고 BC를 곱해서 합해주고 시스템을 돌리고 응답을 구하고 다시 여기서 추정된 값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바깥의 하중 그림으로 쭉 나타내는데요. PID 제어도 있습니다. PID 제어. PID 제어가 이제 기계 쪽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뭐 이전부터도 있었고 굉장히 감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실제 뭐 세계항으로 나타낸 것은 러시안 엔지니어, 미국에 귀화한 러시안 엔지니어가 했고 지금 대부분 아직까지도 제어 방식의 80% 이상이 PID 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ID 제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나왔을 때 응답이 U로 바꿔야겠습니다. U를 응답을 측정하고 이것이 목표로 하는 값하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에러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어력을 가해주게 되는데요. 그 에러에 비례하는 제어력을 가해주고 에러를 적분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거, 에러를 미분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세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어력을 구하는 방법을 PID 제어라고 합니다. proportional 한다 그래서 제어, 비례, 적분한다 그래서 integration, 미분한다 그래서 derivation, 그래서 PID 제어라고 합니다. P는 우리가 강성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정상 상태, 시간 영역 전체에서 오차를 줄인다는 얘기고 갑자기 튀는 부분,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력을 요걸 3개를 더해서 제어력을 구해가지고 제어력으로 다시 구조물에 가해주게 되면 응답이 나오고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하고 차이가 있을 때 그 에러를 줄여주기 위한 제어력을 다시 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스텝 함수, 계단 하중에 의해서 응답을 구한 건데요.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요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이 요것뿐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KP, KI, KD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응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게 GIF 파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반복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KP 값을 내니까 크기가 그러죠. 응답이 커진다는 얘기죠. 정적인 응답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동적인 응답은 하는데 동적인 응답은 요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KI 값을 했고 KD 값을 해서 피크 값을 없애줬습니다. 그죠? KP에 의해서 정적인 응답이 커졌고요. 동적인 응답은 전체적인 응답은 동적인 응답은 KI 값 그 다음에 피크 되는 부분을 줄여두는 것은 KD 값을 사용해서 줄여줬습니다. 자, 예제 9.2의 3입니다. 능동 제어를 위한 상태 공간 반정식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2개 미분 방정식을 1개 상태 방정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z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고요. 하중은 그대로고 a 시스템 행렬, 그 다음에 위치 행렬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상태 방정식을 쓰는데 저희는 지금 기호를 Z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 제어하시는 분들은 Z 대신에 X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하중을 F라고 했는데 F 대신에 U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U. 예, 그들만의 그건데 기호를 그래서 요거를 어, z 값을 x로 바꿔주고 f 값을 u로 바꿔주게 되면은 동일한 수식이 됩니다. 동일한 수식. 근데 조금 헷갈리죠. u가 우리는 변위를 썼는데 여기서는 하중이고요. 제어 분야에서는 우리는 상태를 z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x라고 쓰고 그래서 수식이 좀 바뀌긴 하지만은 문제 푸는 방정식은 1개 미분 방정식에 해를 풀면 된다. 2개 미분 방정식보다 1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응답은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에다가 하중을 곱해줘가지고 구조물의 응답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응답이 y라고 나와 있습니다. y. 조금 수식이 달라가지고 예제를 넣습니다. 기호가 달라가지고 다른 책을 볼 때, 아, 이거 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넣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자유도계의 2층 전당 건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엘센트로 지진이 왔을 때 응답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중을 계산해서 능동 제어를 하는 문제입니다. 사용된 프로그램 매틀랩하고 그 다음에 시뮬링크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제어 방법은 LQR, 최적 제어죠. 최적 제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감쇄와 강성, 진하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푸는 것은 이제 간략하게 운동 방정식을 유도했고요.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일단 제어 법칙을 사용해서 G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상태 관측기를 사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계측한 거하고 고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를 실었고요.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매트랩 시뮬링크를 사용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그래서 구조물의 응답은 지진 하중은 다음과 같이 주로 왔고요. 제어되지 않았을 때의 구조물의 응답과 제어된 후의 구조물의 응답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SE는 상태 공간 방정식, State Space Equation, Equation of Motion. 여기는 Equation of Motion. 서로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구한 값하고 상태 방정식으로 구한 값이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했을 때는 응답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검증 단계에서 서로 같은 거고. 코딩 사용한 것은 블록 다이어그램, 시뮬링크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적분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제시된 코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태 관측기 자유진동인 경우, 그 다음에 상태 관측기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트랩 코드로 다 넣습니다. 그래서 시뮬링크 사용하는 방법 앞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줄이 건너뛰었네요. 그래서 ABC 매트릭스, AB 매트릭스, 그 다음에 지진 하중, 그 다음에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으로 응답을 구한 거, 그 다음 시뮬링크로 응답을 구한 거, 그 다음에 제어했을 때 응답을 구한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